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대전에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불은 22시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데이터 센터란 특성 때문에 소화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배터리를 모두 외부로 빼낸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박종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창문이 깨져 있고 안쪽의 벽에는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불이 나면서 발생한 연기를 건물 밖으로 빼낸 흔적입니다. 대전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불이 난 건 금요일 저녁 8시 20분쯤. 건물 5층 전산실에서 난 불은 밤새 이어졌고 10시간가량 지난 토요일 새벽 6시 반쯤에야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화재 원인은 5층 전산실에 있던 리튬이온 배터리를 지하로 옮기는 과정에서 폭발이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5층 전산실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이전 작업 중 폭발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되었습니다. 이 불로 40대 작업자 한 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화재로 중단된 정부24 등 정보 온라인 시스템은 초기 70개에서 647개로 늘었습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전력을 차단하면서 중단된 서비스가 는 겁니다. 소방당국은 정보가 담긴 서버를 최대한 보호하느라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은 물을 뿌릴 수 없어 서버실 내부 온도가 160도까지 치솟으면서 진화대 진입도 쉽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완전까지 22시간 걸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초진까지도 10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내부 공간이 협소해 소방대원 진입이 힘들었던 데다 서버 보호를 위해 물을 대량으로 뿌릴 수 없어 진화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승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에서 불이 난 건 저녁 8시 20분인데 큰 불이 잡힌 건 오전 6시 반. 배터리에서 시작된 불을 잡는데 꼬박 9시간 50분이 걸린 겁니다. 중요 데이터가 있는 서버 보호를 위해 많은 물을 쏟아부을 수가 없어서 한때 서버실 온도는 16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때문에 소방대원 진입도 늦어졌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서버 보호를 위해서 대량의 방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 정도 소량의 물만을 지속적으로 온도를 냉각시키는 용도로 사용을 했고, 진화 작업을 벌이며 배터리 분리를 시도했지만 폭발 위험이 있어 중단해야 했습니다. 배터리와 서버실 간격이 60cm 정도로 매우 좁은 데다 외벽과 내벽이 있어 연기를 빼내는 작업이 어려웠던 것도 진화가 늦어진 원인입니다. 또 연소 확대를 초기에 방지할 수 있는 할로겐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었지만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발생한 불을 끄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2년 전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를 떠올리게 합니다. 정부는 최근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행정정보 시스템이 마비되면 2시간에서 3시간 안에 복구하도록 기준을 만들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3년 11월 17일 정부 행정전산망이 마비됐습니다. 각종 민원 서류 발급이 멈추고 나라장터, 모바일 신분증 등의 서비스가 중단되며 국민 불편과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정부는 정보 시스템 장애를 사회재난에 추가하고 관리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지난달에는 공공기관 정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2-3시간 안에 복구하도록 지침도 마련해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마비된 시스템은 언제 정상화될지 알 수 없는 상황. 정부는 이번엔 원인이 달라 복구 시점을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장애는 화재로 인한 것으로서 원인이 달랐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복구가 언제 끝나냐와 우체국 시스템은 언제쯤 가능하냐라고 하는 부분은 죄송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열기가 빠지고 소방서의 안전점검이 끝난 후에 진입해서 서버들을 점검하고 재가동하고 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대전과 광주 분원에 화재 등 재난 발생 시에도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재해복구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만 당장 가동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도 문제입니다.
DR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만 현재 일반적으로 작동되는 규모로 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 최소한만 규모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형태는 스토리지만 되어 있고 데이터 백업 형태로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분간 행정 서비스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평일까지 이어질 경우 국민 불편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로 가동한 위기상황대응본부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산장애로 중대본이 꾸려진 건 처음인데 2년 전 교훈에도 대비가 미비했던 거 아니냐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수습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예견된 재난이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야권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2년 전 발언을 거론하며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요구도 잇따랐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주요 행정전산 서비스 마비에 여당은 정부를 도와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정부가 대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의주시하며 당 차원의 지원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면서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의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하며 진행 중인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중단도 제안했습니다. 이 재난에는 사실 여야가 이게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에 저희가 필리버스터 중단을 제안합니다.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은 진짜 디지털 정부 설계를 위해 대통령실이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가 재난복구 시스템을 빈 껍데기로 전락시켰다며 전 정부 책임론도 부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의 관리 소홀을 질타했습니다. 3년 전 데이터 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서비스가 멈췄던 점을 거론하며 이번 사태를 인재로 규정했습니다. 상임위 차원에서의 화재 현장 방문 점검과 국회에서의 현안 질의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에서 충분히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었고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예견된 재난을 막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민생 안정과 국가 시스템 점검이라는 임무 대신 정적 제거와 사법 시스템 무력화라는 그릇된 정쟁에 역량을 쏟아부은 결과라고 직격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윤호중 장관 경질론도 터져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주진우 의원은 2년 전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 경질을 말했듯 윤 장관을 경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개혁신당 역시 정치적 일관성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과거에 말한 원칙은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7인 가운데 찬성 176표, 반대 1표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면직 절차에 들어가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필리버스터와 법안 통과 과정을 본회의장에서 지켜봤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을 교체하기 위한 법안이라 반발하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진행했고 범여권은 24시간이 지난 뒤 이를 표결로 종결시켰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굉장히 위험한 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어제 법안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만감이 교차하는데 대한민국 큰일 났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은 사실상 방통위법과 똑같다며 자신의 자동 면직과 관련해 그 근거는 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입장을 재차 밝힐 예정입니다. 정부 조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이 맡았던 중요 범죄는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이 맡게 됩니다. 경찰청에 더해 중수청까지 행안부로 가게 되면서 수사권의 비대화는 물론 공소청에 보안 수사권 등을 통제 권한을 주느냐도 계속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청이 폐지되면 검찰이 맡았던 중요 기능은 행안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과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맡습니다. 중대범죄수사는 중수청이,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은 공소청이 갖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이미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를 담당하고 있는 행안부에 수사 권력이 과도하게 치중될 것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행안부 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1차 수사기관들의 어떤 권한들이 집중돼 갖고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수사가 잘못됐는지 거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단 건데 이재명 대통령도 보안수사권 폐지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구더기가 싫죠. 그 장독을 없애면 되겠냐. 논쟁을 통해서 문제를 다 제거하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최소한 보안수사 요구권이라도 있게 될 거라고 강조했는데 변수는 여권 내 강경파입니다. 보안 수사권을 유지하자는 것 자체가 직접 수사권을 유지하자는 논리와 같습니다. 그리고 수사 기소 분리 원칙에 맞지 않는 말이고요. 때문에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계속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1년간의 유예 기간이 있긴 하지만 중수청이 충분한 수사 능력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또 검찰이 쌓은 그동안의 수사 기법을 어떻게 유지하느냐도 검찰 개혁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 위원장이 전국의 핵으로 떠올랐습니다. 대법원장 청문회 추진 같은 돌출 행보에 민주당 안에서도 역풍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보수의 어머니라며 틈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육선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이에 맞서 5선 나경원 야당 간사 카드로 촉발된 법사위의 이른바 추나대전. 상임위 간사 선임을 표결로 부결시키는 초유의 사태에 서로를 향한 거친 발언이 오갔고, 다시는 이런 인간이,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간사까지 나오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라고. 누가 야예요, 누가? 법사위는 그야말로 전쟁터가 됐습니다. 나경원 의원님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십니까, 나경원 의원님?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거리와 국회에서 투트랙 전략을 가동 중입니다. 이제 하다 대법원장을 제거하겠다며 쓰레기 같은 정치 공작까지 감행하고 있습니다. 돌격대를 자처하는 추 위원장을 겨냥한 여론전도 본격화했습니다.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 조국 수사를 고리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수시로 충돌해 체급을 키워준 점을 부각하며 윤석열 당선 1등 공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무장관 시절에는 검찰총장을 박해하다가 대통령으로 만든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의원을 보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추진 과정에 지도부와 조율이나 교감이 없었다는 패싱 논란으로 물밑이 부글부글합니다. 전력 질주하는 법사위를 두고 공개 설전까지 벌어졌습니다. 급발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임행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이 청문회를 여는 것 자체는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한가한 상황인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법 쿠데타를 정리하고 내란을 청산해가는 과정인데 이렇게 이견들이. 여의도에선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추미애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 출마용으로 눈도장을 찍는 거라는 시선이 팽배합니다.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행보가 어떤 결과를 낼지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씨를 최근 뇌물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뇌물죄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이른바 신분 범죄인데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공범 관계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총선 공천을 청탁하면서 김건희 씨 측에 이우한 화백 그림을 건넨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됐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당시 청탁금지법 위반죄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최근 김건희 씨를 뇌물 피의자로 입건해 소환 조사했습니다. 그림이 오고 가는 배경에 대가성이 짙다고 보는 겁니다. 뇌물죄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이른바 신분범죄입니다.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한 경우 성립합니다. 문구대로라면 민간인인 김 씨에겐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검이 김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범관계로 전제하고 수사하고 있는 겁니다. 뇌물죄가 성립하면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적용되는 알선수재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하지만 뇌물죄는 받은 금품의 액수에 따라 처벌이 가중됩니다. 3천만 원을 넘으면 5년 이상, 1억 원을 넘으면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합니다. 건넨 사람도 처벌 대상입니다. 김 씨의 매관매직 의혹이 어떤 죄목으로 기소될지는 결국 윤 전 대통령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걸 입증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특검은 부부가 청탁 내용을 공유했거나 모의했는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의 비협조적이란 게 변수입니다. 주변 인물 진술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대화나 통화 등으로 정황을 우회적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각종 인사청탁과 금품 수수로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건희 씨를 어떻게 처리할지 수사기관을 늘린 특검 앞에 간단치 않은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2025 서울 세계 불꽃 축제가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우리나라와 이탈리아, 캐나다 등 3개 나라가 참가한 이번 불꽃 축제에선 원효대교를 중심으로 서쪽 마포대교와 동쪽 한강철교 구간에서 역대 처음으로 쌍둥이 불꽃 연출이 이어졌습니다. 주최 측은 전국 각지에서 100만 명 넘는 시민이 이번 축제를 관람했다고 추산했습니다. 경찰은 인력 3,400여 명을 동원해 현장 질서를 관리했고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에선 인파를 분산하기 위해 한때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주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로 쓰이는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분류해 규제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최근 무인 자판기가 늘어나면서 청소년들도 전자담배에 쉽게 노출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 법안을 통해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자판기에 형형색색의 액상형 전자담배가 가득 진열돼 있습니다. 최근 곳곳에 들어선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인데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별다른 경고문도 없어 흡연 규제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늦은 밤에 젊은 남녀 학생 또래 정도 되는 애들이 담배 구입하러 들어가는 걸 몇 번 봤어요. 자주 있습니다. 매일 본다고 봐요. 현행법상 담배는 연초의 2% 규정돼 있어 화학적으로 만든 합성 니코틴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합성 니코틴을 함유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공산품으로 간주해 일반 담배와 같은 세금은 물론 판매나 광고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습니다. 전자담배도 담배니까 규제를 더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앞으로는 합성 니코틴을 써도 기존 담배와 같은 규제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논의 시작 9년 만에 국회 관련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겁니다. 그동안 업계 반발에 부딪히며 관련 규제 논의에 별다른 성과가 없었지만 지난해 11월 합성 니코틴도 유해성이 크다는 보건복지부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에도 세금 부과가 가능해져 9,300억 원대 세수 확보부터 가격 상승으로 인한 흡연 억제 효과까지 기대됩니다. 액상으로 핀 지가 이제 5년 정도 되다 보니까 솔직히 담배가 그렇게 오르고 이러는 건 제가 체감을 안 했었는데 지금 제가 피는 게 만약에 좀 오른다 그러면 좀 체감될 것 같아가지고. 여기에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판매도 지자체로부터 소매인 지정 허가를 받아야 하고 온라인 판매나 자동 판매기 설치가 금지돼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접근도 상당 부분 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를 안 하니까 소매점이 몇 개 있는지도 몰라요. 그다음에 세금을 안 내니까 몇 개가 팔리는지도 몰라요.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다만 소매업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기존 전자담배 소매점의 경우 담배 소매점 간 50m 거리 제한 규정을 2년 유예하고 정책 자금을 활용해 업종 전환이나 폐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타이레놀이 태아의 자폐증 가능성을 높인다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주장에 전 세계 의료계에서 반박이 이어지고 있죠. 우리 보건당국도 임신 초기 고열을 방치하면 태아와 산모가 모두 위험에 빠질 수 있다며 전문가와 상의 후에 복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증을 줄이고 열을 낮춰주는 타이레놀의 주성분은 합성 화학물질인 아세트아미노펜입니다. 중추신경계에서 통증과 발열에 관여하는 프로스타글란딘 합성 효소를 억제하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역시 유력한 가설일 뿐 아직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진 완벽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미지의 영역 탓에 타이레놀을 먹으면 태아 자폐증 위험이 커진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장은 불안을 자극하기 십상입니다. So taking Tylenol is not good. 하지만 자폐증은 유전적, 환경적 요인이 복합돼 나타나며 단일 발병 원인은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임신부가 전문가와 상의 후 타이레놀을 먹어도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임신 초기 38도 넘는 고열을 놔두면 태아와 산모 모두 위험해진다며 복용을 권고했고 의료계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국제적으로도 임신 중 아세타민펜 사용은 필요시 단기간, 최소 용량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전하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타이레놀 과다 복용 시 간독성 부작용을 부른다며 하루 복용량은 4g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00mg 기준으로 하루 8알, 650mg 제품은 하루 6알 넘게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식약처는 또 제조업체의 의견과 자료 제출을 요청해 미국 정부 발표가 얼마나 신빙성 있는지 살펴볼 방침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진보 성향이 강한 도시 포틀랜드를 비롯해 이민세관 단속국 시설들에 대해서 군병력 투입 방침을 밝혔습니다. 유엔 총회에 참석한 콜롬비아 대통령을 향해선 거리 시위에서 선동 행위를 했다며 비자를 취소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리건주 최대 도시인 포틀랜드를 비롯한 미 이민 세관 단속국 아이스 시설에 군병력을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티파 등 미국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을 받았다며 보호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에게 필요하다면 전면적인 무력 사용도 승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가 수개월간 이어지고 있는 포틀랜드를 향해 LA, 워싱턴에 이어 군 병력 투입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Can you take a look at what's happening in Portland? It's, I mean, this has been going on for years. It's just people out of control, crazy. We're going to stop that very soon. 포틀랜드는 안티파 활동의 근거지로 거론되고 있는데 트럼프는 포틀랜드에서 벌어지는 시위 배후에 급진 좌파 세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These are paid agitators, and they're very dangerous for our country. And when we go there, if we go to Portland, we're going to wipe them out. 민주당 소속인 키스 윌슨 포틀랜드 시장과 티나 코텍 오리건 주지사는 군 파병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는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한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의 비자를 취소했습니다. 뉴욕에서 열린 시위에 참여해 미군들에게 명령에 불복종하라고 촉구하고 폭력을 선동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No apuntar contra la humanidad sus fusiles. Desobedezcan la orden de Trump. Obedezcan la orden de la humanidad. 진보 성향의 주요 도시를 통제하고 외국 정상에 대해서도 강경 조치를 취하는 등 트럼프 정부가 급진 좌파 척결 노선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미국이 제시한 가자 평화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21개 항목에 달하는 세부 내용에 관심이 쏠립니다. 가자 주민 거주 보장은 물론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까지 포함된 걸로 알려져 미국의 입장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 일간지인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 미국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을 입수했다며 21개항 세부 내용을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우선 가자 주민들이 떠나도록 강요받지 않고 가자에 남아 미래를 세울 기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자 재건과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위해 신뢰할 만한 길이 마련될 것이란 문구가 명시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 대화를 통해 평화적 공전을 위해 합의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매체는 지난 2월 트럼프가 이른바 두 국가 해법에 반대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합의하면 즉각 종전과 함께 48시간 안에 모든 인질에 귀환, 임시 과도정부의 통치와 재건 청사진, 하마스 통치 배제 등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아랍 정상들에게 이 같은 평화 구상을 제시했고 조만간 합의가 가까워졌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The hostage is back. It's going to be a deal that will end the war. It's going to be a deal with. It's going to be peace.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수용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9일 네타냐후 총리와 백악관에서 만나 종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합니다. 두 국가 해법에 결사 반대해온 네타냐후는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서방 국가들의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비난하며 가자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בשנתיים האחרונות הוא חיבל בכל סיכוי לעסקה, פוצץ מגעים, הפציץ את המתווכות. 주말 동안 독일과 남아공 등에선 수만 명이 모여 가자지구 집단 학살을 비난하며 이스라엘 무기 수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인도 남부에서 있었던 유력 정치인의 선거 유세에 대규모 군중이 몰리면서 30여 명이 압사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당국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의 카루르 지역에서 유명 배우 출신 정치인 BJ가 유세하던 도중 지지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압사 사고가 발생해 최소 36명이 사망하고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지난해 지역 정당을 창당해 당대표를 맡아온 BJ는 내년 초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세를 위해 이날 카루르 지역을 찾았습니다. BJ는 X에 올린 글에서 가슴이 찢어질 듯한 고통과 슬픔에 잠겼다고 애도했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정치 집회 도중 일어난 불행한 사건에 큰 슬픔을 느낀다며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들을 향해 힘이 되기를 빈다고 위로했습니다. 한국기업과 국제협력기구가 함께 몽골 유목민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장시간 뙤약볕에 노출돼 있는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그늘막인데요. 생활여건 개선은 물론 교육과 캠페인으로까지 이어지면서 현지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윤봉룡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강렬한 태양이 내려쬐는 드넓은 초원. 그 한가운데 작은 그늘막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아이들은 그늘 안에서 가족과 함께 웃음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유목민들에게 그늘막은 잠시나마 더위를 잊게 해주는 쉼터이자 하루를 지탱해주는 소중한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Ерөөс энд орчиж суугаад одоо малчдад яг л хэрэгтэй юм байна. Хаврын сайхан цагт бол дорн суугаад дэвсрээд салхи шургуу өдрөл ямаагаас хамрах боломж бас байна. Зун бол хонио нослох бүр боломж байна. Бид нар одоо хөдөөч нөгөө машин ташина тавиас үүдэрт нь суугаад хонио нослдог шүү дээ. Энэ бол одоо бидний хэмжээнд бол одооны нөгөө 106-нд одоо мал цөөрсөн энэ үед бол ерөөсөө болно үдэ олсон сүудэрч байна гэж бодож байна. миний хувьд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수바트르와 투브아이막. 이곳의 유목민들은 끝없는 초원에서 양과 염소를 기르며 세계적인 캐시미어 원료를 생산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캐시미어 채취와 선별은 대부분 여성과 아이들의 몫으로 뜨거운 태양 아래 고된 노동이 이어집니다. 이들을 돕기 위해 코이카와 한국 기업이 손을 잡고 유목민 100가구에 그늘막을 기증했습니다.
유목민 여성과 아이들에게 그늘을 선물함으로써 생활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캐시머 산업에서 원료를 생산하는 유목민들이 소외받지 않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의료 기부를 통해 그늘막으로 교환해주는 캠페인. 이 작은 실천은 일회성이 아닌 지역사회 스스로 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도록 설계된 사업입니다. 유목민 여성들에게는 캐시미어 생산 교육과 리더십 프로그램이 함께 제공되며 그늘막은 작은 안식처를 넘어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ялангуяа ноолоор бэлтгэх үйл ажиллагаанд мөн малчдын өдөр тутмын амьдралын хэв маягт эмэгтэйчүүдийн үүрэг оролцоо маш их байдаг. Гэтэл тэдний хөдөлмөрийг үнэлдэггүй ч гэдэг юм тийм асуудлыг сэргийлсэн гендрийн хувьд мөн үр дүнгийн хувьд маш зөв зүйтэй сайхан сургалт боллоо гэж бодож байна. 단순한 쉼터를 넘어 유목민들의 삶을 바꿔주는 그늘막 사업. 작은 나눔에서 시작된 변화가 따뜻한 순환으로 이어지며 몽골 유목민들의 내일을 밝히고 있습니다. 몽골 수바트라 이막에서 YTN 월드 윤보경입니다. 농업이 단순 생산 기능을 넘어 우리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새로운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바로 치유 농업인데요. 전라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흙과 자연의 힘으로 건강을 되찾는 치유 농업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자연 그대로를 살려 만든 숲속 정원을 참가자들이 한가로이 산책합니다. 서늘해진 가을 햇살에 피어난 형형색색의 꽃도 보고 열매를 직접 따며 여유를 즐깁니다. 잼을 만들면 팩틴을 안 넣어도 자동으로 잼이 돼요. 근데 새콤달콤해서 따서 드세요. 상추가 자라는 텃밭을 다듬고 직접 과자를 만드는 사이 일상에서 받은 스트레스는 저만치 물러갑니다. 농업과 농촌 활동을 통해 심신 건강을 도모하는 치유 농업입니다. 한 바퀴 돌고 나니까 정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표정들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드넓은 나주평야가 펼쳐진 곳에 치유 농업센터가 들어섰습니다. 작물을 심거나 따는 농사 체험을 하고 장미 정원과 온갖 열매가 맺힌 온실을 걸으며 쉽니다. 농업이 가진 가치를 단순 생산 위주에서가 아니라 농업의 다양한 활용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건강, 행복, 또 건강 회복, 유지, 증진을 위한 것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획기적인 것이고요. 뇌파를 측정해 스트레스 정도를 확인하고 신체 균형 상태를 알아보는 장비도 마련됐습니다. 전남 지역 50곳이 넘는 치유 농가와 연계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곳으로도 활용됩니다. 치유농업 관련 전문 인력을 또 양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치유 농장에 그 농장주들이 와서 앞으로의 어떻게 그 자기 사업을 펼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교육을 받는 그런 그 기관으로도 활용이 되고요. 전남 치유 농업센터는 노인과 장애인, 청소년 등 대상별로 맞춤형 치유 농업 프로그램을 만들어 선보일 계획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축구 대표팀에서 한솥밥을 먹던 주장 손흥민과 공격수 정상빈이 미국 무대에서 맞붙습니다. 태극 전사들을 자주 볼 수 있게 된 미주 한인들은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냈고 큰 인기에 미국 축구 리그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폭발적인 득점 감각으로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 사커를 뒤흔들고 있는 슈퍼스타 손흥민. 소속팀 LAFC와 세인트루이스 FC가 격돌해 축구대표팀 후배 정상빈과의 태극 전사 간 대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습니다. 스피드와 골 결정력, 멀티포지션 능력을 토대로 팀의 주축이 된 정상빈은 메시보다 손흥민이 더 좋다며 경기장에서 많이 배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리안 더비를 하면서 일단 MLS라는 리그 자체를 더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국 팬들에게 흥민이 형이 경기장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저한테도 그 순간순간에 되게 많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상대팀 감독들이 자신의 팀도 응원해달라고 당부할 정도로 구름 관중을 몰고 다니는 손흥민은 인기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주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족시켜드리려고 또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특히 한인들은 최근 대표팀 평가전 등으로 미국에서 태극 전사들을 자주 볼 수 있게 된 것에 기뻐하며 열광적인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이고 너무 감사하고요. 다치지 마시고 즐겁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는 경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대표팀 홍명보 감독도 한인들에게 큰 힘이 되달라며 미국 리그에서 활약하는 태극 전사들을 응원했습니다. 이 미국 전역에 우리 한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마 그분들한테도 아주 큰 기쁨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리안 더비를 맞아 YTN과 정상빈의 인터뷰를 주선할 정도로 메이저리그 사커 국제협력국도 태극 전사들의 활약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 사회의 뜨거운 응원 속에 손흥민과 정상빈은 코리안 더비를 계기로 미국 적응력을 키우며 내년 월드컵 본선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어제 7시 반쯤 부산 해운대 백병원에서 6층 외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 불이 나 환자와 직원 등 310명이 대피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불은 실외기 3대를 태운 뒤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은 전소한 실외기 한 대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경기도 광명시 수원 광명고속도로 성채터널 안에서 차량 3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충격으로 차량 한 대에 불이 났습니다. 소방은 터널 내부에서 발생한 불이 큰 피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화재 초기부터 대응 1단계를 발령해 15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다만 현장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주변 교통이 통제돼 1시간가량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부를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밤사이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왔는데 지금은 전남 무안에 시간당 2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수도권과 충남, 제주도에는 최고 60mm, 또 강원도와 충북, 호남에도 10에서 40, 그 밖의 지방도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까지 수도권과 충남 북부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이 비는 오후 늦게 차차 그치겠지만 전남과 경남은 밤까지, 제주도는 내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20.1도, 청주가 20.7도, 대구는 20.6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낮아지면서 낮 동안에도 선선하겠습니다. 서울이 23도, 청주와 대전이 22도, 대구는 24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교차 큰 가운데 남부지방은 비 소식이 잦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3부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